안녕하세요. 음악길잡이 채널의 프로듀서 서한입니다. 이번 강좌는 이 오디오 클립 강좌 두 번째 편입니다. 이전 파트 1 강좌에서 이 샘플 박스까지 배워봤는데요.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엔벨로프 박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일단 이 녀석도 이 미디 클립뷰와 동일하게 이 오디오 클립뷰 안에서 오토메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우선 이렇게 이 좌측 하단의 두 번째 버튼을 이용해서 쇼 하이드 해줄 수 있고, 똑같이 이 박스들로 이 해당 트랙의 믹서 섹션이나 트랙에 사용된 이펙터들의 기능들을 연결해서 오토메이션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이렇게 믹서 섹션에 트랙 볼륨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 엔벨로프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클립뷰 안에서 자체적으로 오토메이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밑에 이 링크라고 써있는 기능은 사실 이렇게 이 샘플 박스의 이 루프 기능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용해버리면 이 엔벨로프 박스 또한 이 루프로 지정된 구간의 그래프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트랙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 루핑 구간이 이 클립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. 그리고 전부 다 똑같은 이 오토메이션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때 이렇게 이 루핑되는 녀석들의 전부 다 이 각자 다르게 엔벨로프 그래프를 그려주고 싶다면 이 언링크 상태로 바꿔줍니다.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링크 상태가 되면서 이 우측에 이 기능들이 켜지게 되는데, 이 녀석들을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만약에 랭스 값을 4로 늘리게 되면 이 클립의 엔벨로프가 이 샘플 박스의 루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해당 루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런 식으로 전부 다르게 다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. 이 녀석은 계속 똑같은 구간이 루핑되고 있지만 이 오토메이션은 전부 다 다르게 값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 엔벨로프나 루프 기능 같은 경우는 이 미디 트랙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레이지먼트 뷰에서는 딱히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. 이렇게 이 트랙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이 반복과 오토메이션을 더 편리하고 직관적이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이 엔벨로프 기능 같은 경우는 이 트랙 디스플레이 창이 없는 이 세션 뷰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 이 오디오 클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옆에 있는 샘플 에디터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샘플 에디터는 이 샘플의 파형을 보여주며 이 워프 마커라는 녀석을 이용해서 해당 샘플의 파형을 편집해 줄 수 있는데요. 그렇다면 이 굉장히 유용하고 또 중요한 이 워프 마커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워프 마커는 이 샘플 에디터 화면의 이 위에서 이 네 번째 줄에 이 원하는 부분을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해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마커가 찍힌 부분은 이 찍어준 해당 위치에 고정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 워프 마커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이 고정된 부분의 위치를 옮겨줄 수 있는데요. 그럼 이 해당 고정돼 있던 구간이 함께 이렇게 전부 다 이동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앞에 있던 워프 마커와는 가까워지면서 이 구간의 속도는 빠르게 재생이 되고 이 녀석과는 이렇게 더 멀어지게 되면서 더 느리게 재생되는 것입니다.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 워프 마커가 만약에 한 개만 있다면 이 녀석은 이 좌우 어디든 이 워프 마커로 고정된 값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값을 마구 이동해도 이전처럼 이 중간중간 이 재생 속도가 변하진 않습니다.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 한쪽 편만 이 마커를 추가하고 이 마커를 이렇게 이 해당 마커 쪽으로 끌고 가면 이 녀석 뒷부분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클립을 벗어나지 않고 이 범위 안에서만 조절이 됩니다. 하지만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이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이 리듬을 무시하고 이 시작 부분이 이 뒤쪽으로 딸려오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워프 마커를 이용할 때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이 움직이려는 워프 마커에 이렇게 이 좌우 모두 워프 마커를 하나씩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 찍는 팁을 간단하게 하나 드리면, 자, 이 드럼 루프에 지금 이 정박이 연주되는 이 킥 리듬을 조금 앞쪽으로 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 워프 마커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성하고 그냥 이렇게 당겨 버리시면 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리듬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꼭 이렇게 이 이전 리듬과 이 뒤의 리듬에 영향이 가지 않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이 워프 마커를 추가로 더 생성해서 이렇게 잘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.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앞뒤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 원하는 구간만 리듬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
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위쪽을 보시면 이 오디오 파일에 이렇게 지금처럼 하얀색 짜잘짜잘한 마커들이 존재하는데요. 이 녀석은 트랜지언트 마커라는 녀석입니다. 이 마커는 이 파형이 이 큰 부분들의 이 에이블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녀석은 당연히 이렇게 리듬을 맞출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또 이 조절 방법은 이 트랜지언트 마커 위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두게 되면 이렇게 수도 워프 마커라는 이 회색깔 큰 마커가 나타납니다. 이때 이렇게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해서 워프 마커를 생성해 주거나 아니면 따로 워프 마커를 생성하지 않고 이 트랜지언트 마커 자체를 이동을 해서 이렇게 파일의 길이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은 이 앞뒤에 다른 트랜지언트 마커가 있어도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. 그러면 수도 워프 마커로 이 트랜지언트 마커를 다루는 법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렇게 이 더블 클릭해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워프 마커로 바꿔주는 것과 또 이 Alt 더블 클릭으로 이 마커를 삭제해 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 Shift 드래그로 이 마커를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때 이 마커 이동 기능은 이 워프 마커를 이동하는 것처럼 이 파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. 이 단순히 이 트랜지언트 마커의 위치만 이런 식으로 변경해 주는 것 뿐입니다. 그리고 또 이 컨트롤을 누르고 이 트랜지언트 마크를 지정하면 이렇게 이 좌우에 위치한 가장 근처에 있는 트랜지언트 마크가 함께 선택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총 3개의 워프 마커가 동시에 생성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샘플 에디터 화면에 이 화면 조절 단축키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 컨트롤 마우스 휠은 좌우 확대 기능입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서 쉬프트 마우스 휠은 이런 식으로 좌우 이동 기능입니다. 그리고 이 Shift 탭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클립 뷰와 이 디바이스 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서 Ctrl Alt L 단축키는 이 뷰를 완전히 꺼주는 것입니다. 이 기능은 이 미디 클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샘플 에디터 화면 다루는 법을 설명드려봤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쓰는 이 대부분의 샘플들은 이 중간에 템포가 엇나가게끔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워프 마커를 이용해서 샘플을 편집하는 경우가 꽤 드물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그러나 이 곡의 분위기와 악기들의 그루브에 따라서 이 미세한 파형의 차이가 이 곡의 느낌이나 그루브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루프 같은 것을 쓰실 때는 항상 이 사운드들 간의 이 리듬을 잘 들어보시고 최대한 핏하게 들릴 수 있도록 이 워프 마커를 이용해서 한번 조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미디 클립과 오디오 클립 두 가지 강좌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. 이 클립들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만큼 최대한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